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합격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차 시험. 자, 여러분 저는 이름이 김묘엽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저랑 같이 이제 민법의 계약법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계약법을 하시게 되는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올해 이제 합격생의 숫자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을 프린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제 이제 합격 시험 보시고 합격생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자, 먼저 뭘 보시냐면은 지금 자격증 시험의 응시 인원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모든 자격증이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공인중개사만큼은 이제 응시 인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뭐냐면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노력 대비 산출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력 대비 산출물. 근데 노력 대비 산출물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변리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공인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노력은 상당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사실 처음에 초창기 때에는 더 적었어요. 더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합격생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올해 사실은 시험 문제를 보니까 합격생들을 1차 합격생들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문제 난이도를 좀 높였거든요. 그리고 절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내용도 냈거든요. 그래도 합격생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거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도 또 다시 한번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것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력 대비 나오는 산출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다른 과목 시험도 알고 있으니까 그 과목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저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변리사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산출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행정사 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 대비 산출물이 굉장히 좋은 자격증 시험이 행정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잡으신 거고 그러면 이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과목하고 다른 자격증하고 비교했을 땐 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전업수험생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올해 이제 민법을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좀 짭니다.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실무론보다 굉장히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무조건 5개의 지문이 사례형으로 나올 겁니다. 사례형 지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례형 지문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사실의 당락은 1번에서 전부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례형을 묻는데 과연 무엇을 묻는 것이냐? 논점을 추출하는 거죠. 논점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무엇에 대한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논점을 추출하시는 여기서 이제 사실 갈립니다. 답안지 채점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논점이 질문하고자 하는 논점이 A인데 답안지를 A로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가는 것이고 질문이 A인데 B나 C 다른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거의 점수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생이 많아졌을 때 가장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5개 지문의 사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점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점을 놓치셨으면 그냥 거기서 점수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우려는 뭐냐면 아씨 나만 빼고 다 잘해. 남들도 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못하고 나도 모르면 남들도 모르고 내가 못 쓰면 남들도 못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나만 못 쓰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사례형에서 논점을 추출하는 건 누구나 다 하나씩은 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미스했다고 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최대한 5개 논점을 다 맞추시면 발 뻗고 이제 2차 발표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10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생겼습니다. 원래 10점짜리가 올해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자,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점짜리로 변별력 있게 점수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한 문제 정도 10점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30점짜리로 나오든가.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 요게 조금 디테일하게 된다면 10점짜리가 2문제로 나오는 그런 사항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점짜리 4문제하고 그 다음에 10점짜리 2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올해 이제 좀 준비를 하실 거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이제 교재는 있는데 혹시나 비슷하거나 또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362페이지까지 다 외워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자 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8회 나눠서 공부를 하면은 한 40페이지 정도로 공부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40페이지 정도로 공부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40페이지 중에서 난이도 조절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요라고 말은 못하겠고 대신에 A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A급 그 다음에 B급, C급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는 꼭 기억하세요. 처음서부터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A급이라고 얘기한 거를 3번 읽고 B급은 2번 읽고 C급은 시간이 없으면 못 읽고는 하니 있더라도 A급과 B급 정도를 먼저 공부하고 오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급하고 B급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자 그럼 선생님 C급은 언제 하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안 돼서 C급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8회 끝내지 마시고 다음번에 실전 모의고사 들어갈 때 그때 C급만이라도 내가 다 외우겠다. 지금은 당장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오겠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때 C급을 중심으로 공부하겠다. 그러려면 A하고 B급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안 하는 거 답안지 작성입니다. 여러분 답안지 작성하시는 거 정말 귀찮아하시고 사실 두렵습니다. 그럼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답안지 채점하는 게 제일 두렵고 제일 싫습니다. 3시간 강의하고 가서 5시간 채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근데 왜 답안지를 채점하느냐? 여러분 답안지를 채점하셔야만 실수하셨거나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지 작성의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답안지 작성의 경우에는요. 자, 일단 우리 시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실무처럼 답안지를 작성하십니다. 아,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하겠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이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론을 시험에 관계없이 차근차근 답안지를 쓰셔야만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처럼 답안지 쓰시면 안 돼요. 이러이러니까 안 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공부했고 난 이만큼 지식이 있다라는 걸 충실하게 전달해주는 수단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아는 내용만 쭉 늘려 쓰고 근데 쭉 늘려 쓴다는 얘기가 쓴 말 또 쓰고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내가 아는 게 그거니까 예,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공부했다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실무적으로 잘못 쓰면 제가 지적해드려요. 이렇게 쓰시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유는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내용만 쭉 썼다. 그래도 제가 점수를 써드립니다. 2점. 8줄을 썼다. 2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안지를 쓸 때 점수 배점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서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답안지를 안 내시는 게 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3시간 강의하고 5시간 채점하는데 답안지가 없어 봐요. 그럼 전 5시간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를 좋게 해주시려면 답안지를 안 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으시려면 답안지를 내십시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답안지 내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답안지를 쓰시면 이래요. 남만 못 쓰고 남들은 다 잘 써.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인드 컨트롤 제발 좀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나만 잘 못해, 나만 못하네, 다른 사람 다 하네. 자, 불안감을 계속 가지시는데요. 여러분 불안감 가지지 마세요. 제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학생이 왔어요. 그냥 그 학생만 얘기해.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죠. 걱정이요. 혼자 걱정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아유, 저 답안지 잘 쓰시는데 남만 못 쓰는 것 같다고. 자기도 잘 못 쓴대요. 근데 남만 다 잘해 보여요. 그래서 걱정인양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본인을 못 믿겠으면 안 믿어도 돼요. 절 믿으세요. 합격해요. 그랬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벗어나는 게. 수험생은 약자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힘드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세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상담 와서 풀고 가라고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 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요, 뭐가 안 되냐면 이것도 못 쓰고요. 나만 못하니까 답안지를 못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하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는 분하고 안 쓰시는 분하고 합격 승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마인드 컨트롤 요것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이거는 여러분 항상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기서 이것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이 많으니까 마인드 컨트롤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르면 남도 모른다. 남도 모르는 걸 나는 알 수는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건 남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잘 쓰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잘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 좀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머지는 수업 중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꼭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만 5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다음으로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선생님들 간의 밸런스가 아주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준희 선생님이 와서 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